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Easy English 영어 참 쉽죠잉. 지금 영어의 기본기 팍팍 업.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영어의 구품사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한 품사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명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Here is where your dream begins.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의 꿈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의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명사란 what is a noun? 명사의 종류 types of a noun. 명사의 복수형이 있습니다. plural forms of a noun. 명사의 쓰임 usage of a noun. 명사구, 명사절.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noun phrase, noun clause. 그 다음 명사에 주의할 용법 important rules regarding nouns. 이 6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사란 어떤 것이 명사입니까? 이름입니다, 이름. 네. 그죠? 사람, 에디슨, 사물, 묵, 장소, 스테이션. 스테이션은 역이란 뜻이죠. 역. 네. 물질 있죠. water. 그쵸? 이건 물이죠, 물. 네. 물질. 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love. 이건 사랑입니다, 사랑.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어떤 사람, 사물, 장소, 물질, 어떤 관념, 개념, 정신, 어떤 추상적인 것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네. 명사의 종류입니다. 보통명사, 집합명사, 군집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고유명사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보통명사 중요하고요. 물질명사 중요합니다. 추상명사 중요합니다. 네. 총 6개의 어떤 그런 명사가 있습니다. 네. types of nouns. 네. 보통 명사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명사죠. 가장 많습니다. 네. 가장 많이 있고 가장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사물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book이 있습니다. book. 네, 책이죠. 네, 이거 중요하고요. 집합명사입니다. 집합명사는 말 그대로 하나의 어떤 집합적인 것으로 단위나 어떤 묶음을 얘기하죠. 어떤 그런 어떤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어떤 요 전체적인 어떤 이 테두리 단위로 보는 거죠. 네. 이것은 단수 취급합니다. 이 집합명사는. 그 다음, 요거랑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군집명사는요, 어떤 이 테두리 이 자체를 강조하는 것은 집합명사의 개념이고, 군집명사는 그 테두리 안에, 그 집합 안에 구성 요소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군집명사는 복수 취급을 합니다. 네. 물질명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질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체로 끝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물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고요. 추상명사는 정신이나 관념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명사가 추상명사입니다. 예를 들면 love가 있죠. 사랑이죠. 사랑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느낄 수는 있지만. 네. 고유명사는 고유하다는 거죠. 말 그대로 어떤 유일한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어떤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명사에는 책이 있고요. 집합명사에는 family, 군집명사도 family. 이거 같은 family인데 이게 어떨 때는 집합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군집명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의 가족은 대가족이다. 한번 써볼까요, 제가? 네. 집합명사. 그의 가족은 대가족이다. His family is large가 되겠죠? 네. 요거랑 한번 다른 문장을 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His family are all diligent. 이렇게 나왔어요. 주어는 똑같이 his family인데 his family죠, 주어가. 네. 근데 여기서 동사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is. 단수 동사를 썼고요. are. 여기서는 뭐예요? 복수 동사를 썼죠?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의 가족은 large, 대가족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의 가족이 대가족이라는 것은 그의 가족을 하나의 집합적인 것으로 본 겁니다. 하나의 테두리, 하나의 묶음으로 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his family는 그렇죠. 집합명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단수 취급에서 is가 되죠. 근데 여기 보면 his family are all diligent예요. diligent는 부지런한이죠. 부지런한. 그러면 그의 가족은 모두가 부지런하다 그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의 가족의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뭐 형, 누나, 오빠, 뭐 나, 동생이 전부 그 구성원들이 모두가 부지런하다는 의미잖아요. 이것은 그 구성원들 모두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family는 여기서는 무슨 명사예요? 개개인을 강조했기 때문에 군진 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복수 취급을 한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같은 명사집 family지만 어떤 요 단위나 어떤 그런 테두리나 어떤 묶음을 강조한다. 하나의 어떤 집합적인 것으로 보면 집합명사로 해서 단수 취급을 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요게 요 가족인데 그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들을 모두 강조하면 군진명사로 해서 복수 취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보실 게 여기 보셔야 됩니다. 이 보통명사, 물질명사, 이 추상명사가 중요한데요. 요 세 개 특히. 가산 여부라는 것은 뭐냐면 셀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그래서 보통명사나 집합명사나 군진명사는 가산명사입니다. 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나 어떤 부정관사 또는 정관사 더 또는 복수일 때는 s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보통명사는 반드시 앞에 어나 또는 더 또는 복수일 때는 s가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책이 있다 하면 북이죠. 네. 그러면 책 한 권이면 북이 되겠죠. 그 책이면 뭐가 돼요? the book이 됩니다. the book. 아니면 책 여러 권 있다. 뭐 책들이다 하면 books. 그렇죠? 이렇게 s가 붙어야 됩니다. 복수형일 때는 어나 더 또는 복수일 때는 s가 반드시 붙어야 된다. 이 보통명사일 때는. 네. 집합명사도 동일하고요. 군인명사도 그렇습니다. 근데 물질명사는 여러분들 물질명사, 추상명사, 고유명사는 불가사명사입니다. 이 세 개는 셀 수 없는 거죠? 네.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물질명사는 관사를 앞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부정관사를 정관사는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셀 수 없기 때문에 s를 붙일 수도 없죠. 네,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중요하죠? 네. 네, 추상명사도 부정관사 어나 또는 더를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네, s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네, 고유명사는 뭐 어는 붙을 수 있습니다. 네, 뭐 흔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는 붙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에디슨이죠. 토마스 에디슨. 그런데 여기 이게 고유명사잖아요. 그런데 여기 on이 붙었다. 이것은 on 에디슨 하면 이것은 에디슨과 같은 사람입니다.
알겠죠? 네, 이것은 에디슨과 같은 뭐 발명가, 어떤 같은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고유명사지만 앞에 이렇게 부정관사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뒤에 s도 붙을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사의 복수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형은 뭐뭐들이죠. 네. 네. 명사의 복수형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죠. 네. 가장 어떤 일반적인 경우는 s를 붙입니다. 보통 s를 붙입니다. 네. 복수 뭐뭐들 그런 의미잖아요. s를 붙이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데스크 책상이죠. 책상들. desks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s로 끝나거나 ss로 끝나거나 x로 끝나거나 ch 또는 sh로 끝나면 es를 붙입니다. es 예를 들어서 peach 하면 이게 복숭아죠. 뭐 제가 좋아하는 과일인데요. 복숭아들 하면 ch로 끝나기 때문에 peaches es가 붙죠. 복숭아들. 네, peaches. 네. 그 다음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면 y를 어떻게 해요? y를 i로 고친 후에 es입니다. 다시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면 y를 i로 고치고 es입니다. 예를 들어서 city 하면 뭐예요? city 도시죠? 네, 도시들 하면 cities에서 y를 어떻게 했어? y를 어떻게 해요? i로 고쳤죠? 네, i로 고치고 es입니다. cities 도시들. 그 다음 네 번째 경우는 자음 플러스 o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o로. 그러면 es를 붙입니다. es를 붙인다. 그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potato, 감자죠. potato. 그러면 감자들, potatoes. 네, potatoes. 네, 이렇게 es를 붙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끝이 f나 fe, f 발음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요 ves로 바꾸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leaf 하면 뭐예요? 나뭇잎이죠. 지금 가을이 왔는데요. 나뭇잎. 그럼 나뭇잎들 하면 이파리들 하면 leaves 이렇게 ves가 됩니다. 요건 어떻게 보면 규칙이 나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이런 경우는 규칙으로 복수형을 만드는 경우죠. 근데 불규칙 복수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사도 우리가 불규칙 변화의 동사를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불규칙 복수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죠. man 또는 사람. 남자들, 남성들, 사람들. man. 네. 2로 되죠. s나 es가 붙는 게 아니죠. child 하면 이건 뭡니까? 이건 어린이가 되겠죠. 어린이, child. 그럼 어린이들은 뭐예요? children 되죠. children. 네. foot은 뭐예요? foot. 발이죠. 발. 사람의 발 또는 어떤 길이의 단위죠. 1피트 할 때 그 피트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복수형이 되면 뭐가 되면 발들 또는 뭐 이렇게 2피트, 3피트 되면 feet가 되죠. 이 foot가 feet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발들 또는 2피트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마우스라고 하죠. 이게 생쥐. 쥐죠? 네. 그럼 쥐들 복수형은 뭡니까? 마이스가 됩니다. 불규칙이죠? 네. s나 es가 붙지 않습니다. 이런 불규칙 복수형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명사의 복수형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명사의 쓰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의 쓰임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입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하죠. 명사는 무조건 주어, 목적어, 보어입니다. 주목보입니다. 너목보가 아니라 주목보. 너의 목소리가 보여. 너목보가 아니라 주목보입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다시 합니다. 명사는 무조건 문장에서 명사자가 들어가면 주어, 목적어, 보어. 어떤 필수 성분으로 쓰인다는 거죠. 필수 성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어, 목적어, 보어입니다. The man이 있습니다. The man. 이게 명사잖아요. man이라는 것은. 네. 근데 여기서는 주어로 쓰였죠. The man came, 왔다. Here, 여기에. 이건 부사죠? to 원막 위해서 to help, 돕기 위해서 누구를? 당신을. 그죠? 언제? last night, 어젯밤에. 다시 그 남자가 왔습니다. 여기에. 뭐하러? 당신을 도우러. 네, 그런 뜻이죠. 여기서는 the man이 명사로서 주어로 쓰인 거죠. She finally married the man. 그녀는 finally 이건 부사죠. finally 마침내, 결국. 그죠? finally. 그녀는 마침내 결혼했다. 누구랑? 그 남자와. 네, 여기서는 이 the man이 타동사 marry의 목적으로 쓰였죠. 그 남자와 결혼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뭐와 결혼하다 할 때 marry 전치사 뭘 쓰면 안 됩니까? with 쓰면 틀립니다. 목적어가 바로 와야 됩니다. 얘는 왜? 타동사이기 때문에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바로 받습니다. 전치사가 끼면 틀립니다. 네, 조심하세요. The only hope left the family was the man. 여기서는 보호다. 우리가 보호라는 것은 보통 여기서 was가 비동사죠. 이 비동사 다음에 오는 말을 보호라고 보통 하죠. 네. 그러면 the only hope 이게 주어죠.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주어죠. The only hope 유일한 희망은 여기서 the only는 뭐예요? 이게 유일한 그런 뜻이죠. 유일한 희망은 여기서 left는 남겨진이죠. to 어디에? The family. 그 가족에게 남겨진 유일한 희망은 어제 뭐였다? 바로 그 남자였다. 즉 그 남자가 그 가족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런 뜻이죠. 네, 여기서는 the man이 보호로 쓰였습니다. 네. 그렇게 명사는 기본적으로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인다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중요하죠. 지금부터 집중을 좀 더 하셔야 됩니다. 명사구, 명사절. 네. 명사 어떤 역할하는 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사 역할하는 어떤 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라는 것은 기억나시죠? 복습하겠습니다. 어떤 두 단어 이상이 뭉쳐 있는 거죠. 이거 단어와 단어가 뭉쳐. 그런데 얘네가 뭉쳐서 어떤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어떤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역할, 어떤 기능, 중요한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담당하는 게 구라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절이라는 것은 뭐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까?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네, 이 주어 동사는 문장을 구성하는 어떤 일부죠. 네, 문장의 어떤 일부로서 주어 동사를 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 구나 절이 어떤 명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걸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명사 구입니다. 네, 이것도 무조건 명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입니다. Noun phrases. 네, 첫 번째 to 부정사 구. 네,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이게 보통 to 부정사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해요? 보통 부정사라고 많이 합니다. to를 빼고. 네. 그래서 이것은 명사 역할을 합니다. 구로서 to live is not easy. to live. 산다는 것은 그죠? 이 부정사, to 부정사가 주어가 됐죠. 산다는 것은 is not easy. 쉬운 일은 아니다. 그거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여기서는 to live 이 구가 부정사구가 주어로 쓰였죠. 동명사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ing가 붙는 경우죠. His hobby is collecting old coins. 그의 취미는 여기가 주어죠. 그의 취미는 is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뭐하는 것. 동명사가 보어가 됐네요. 모으는 것입니다. 뭘 모아? old coins. 옛날 동전들을 모으는 것, 수집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 동명사 구가 이게 뭐예요? 이 구가 보어로 쓰였죠? 네, 보어라는 것은 뭡니까? 앞에 나온 어떤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죠. 네. 지금
옛날 동전을 모으는 것은 뭐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의 취미를 보충 설명해 주죠. 그의 취미가 옛날 동전을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명사구가 보어로 쓰였습니다. 의문사구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정사구랑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저는 분리했습니다. 의문사구는 이 부정사구, 투부정사구 앞에 의문사가 붙는 거죠. I don't know what to do tonight. 나는 don't know, 모르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목적어죠. 뭘 모르겠어요. 무엇을 to do, 해야 할지를. 그죠? 오늘 밤에 tonight. 그죠? 오늘 밤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그죠? 을 해야 할지를. 그래서 이게 목적어로 쓰인 거죠. 네, 목적어.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명사구는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의문사구가 있다. 이것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명사절을 보겠습니다. noun clauses에서 이것도 똑같이 명사가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거죠. 네, 보어로 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that절이 있습니다.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근데 요 that 다음에 이 주어 동사는 완전한 어떤 그런 절이 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That he is rich is not true. 여기서 보면 is가 동사잖아요. 그럼 요 앞에까지가 주어잖아요, 지금. 네. He is rich. 여기서 보니까 that이 이끄는 이게 절이 있죠. 이게 주어, he가 주어고 is가 동사죠. 이 절입니다. 이게 절이잖아요, 절. 요 that절이 지금 주어 역할하고 있죠. 네. He is rich. That he is rich. 그가 부자라는 것은 is not true. 이게 뭐죠? 사실이 아니다, 그거죠. 거짓이다. 그 사람 가난하다. 그가 부자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여기서 보면 that 다음에 he is rich. 요 문장이 완전한 어떤 절이 왔죠. 네, 완전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 문장이 좀 약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모양상으로 보기가 좀 주어가 너무 길죠. 동사 요만하죠. 보어도 요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 that절을 그냥 가주어 is로 처리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 that절을 뒤로 빼버린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t가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를 가짜 주어, 가주어라 하죠. 그 다음에 요 that절은 원래 이 자리에 있었죠, 앞에.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진주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t, that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It is not true.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뭡니까? 뭐가 사실이 아닙니까? That is rich. 그가 부자라는 것은. 네. 하여튼 that절이 뒤에 완전한 절을 수반하면서 주어로 쓰인 명사절이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두 번째, 관계대명사 what절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 관계대명사는 what. 이것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관계대명사일 때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죠. I don't believe.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거죠. 뭐를? 이게 목적어잖아요. 이 what절이. 왜 what절이에요? what 다음에 he, 주어, said 동사니까 절이죠. 뭘 믿지 못하겠다? 것을. 어떤 것이에요? 그가 said, 말한 것을. 그가 한 말을 믿지 못하겠다. 여기서는 이 what절이, 관계대명사 what절이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if절, whether절. 이것도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이건 여기서 if나 whether절은 뭐예요? 어떻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하는 거죠? 네. It is hard to tell. it 여기서 가짜 주어죠. 어렵다는 얘기죠. 뭐 하는 것이 it가 가리키는 건 이 투부정사죠. 뭐 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to tell. 여기서 tell은 말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알다, know죠.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거죠. 뭘 아는 거예요? 이것을. 이게 목적어죠 지금 이게. 요 whether절이. 그죠? whether 주어 동사. 이 절이 목적어로 쓰였죠? 네, 이것을 알기는 어렵다. Whether it will rain or not. 비가 올지 오지 않을지를 아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In the afternoon. 오늘 오후에. 그쵸? 그래서 여기서 weather가 이끄는 이 절이 뭐로 쓰였어요?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마지막 명사절은 의문사절입니다. 네,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요 의문사절은 우리가 여기서 간접 의문문이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간접 의문문. 네,
이렇게 해서 뭐뭐 이것도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What I want to know is where he lives now. 여기서 what I want to know. 여기서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이 주어동사 이 절이죠. 그죠? 2번에서 배운 거잖아요, 이거? 네. 그러면 것이죠. 내가 원하는, to know, 알기를 원하는 것은, 여기서 what절이 주어로 쓰였네요. 이게 동사니까요. 주어로 쓰인 명사절이 이 관계대명사 what절입니다. 하여튼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where he lives now. 어디에 그가 사느냐이다 그거죠. 지금 그 남자가 내가 알고 싶은 것은 현재 그 남자가 어디에 사는지이다 그거죠. 여기서 의문사 where가 이끄는 이 절이 지금 비동사 다음에 나온 보어로 쓰인 거죠. 네, 그러니까 명사절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의문사절 요 where he lives now가 지금 보어 역할하는 명사절이 됐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이 명사절. 그래서 대절, 관계대명사 what절, if, whether절, 의문사절 네 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명사에 주의할 용법을 정리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 말도 있죠. 근데 저는 꺼진 명사도 다시 보자 그거죠. 네. 네. 명사의 어떤 주의할 용법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명사가 형용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언제 형용사로 쓰이느냐? 복합명사일 때는 이 명사였던 것이 형용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수 취급을 해야 됩니다. s를 붙이면 틀리죠. 예를 들어서 10층짜리 건물입니다. A 10-story building. 여기서 이 스토리가 층이죠. 그럼 이게 복합명사입니다. 10-story. 네. 그런데 여기서 이게 10이 지금 복수잖아요. 그럼 원래 이 스토리스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복수니까 스토리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잖아요. 이렇게 10 stories.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틀린다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게 원래 스토리는 원래 층이란 명사지만 여기서는 이게 building이란 어떤 이건 building은 명사잖아요. 이게 네,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10 다음에 왔으니까 복수형으로 바꿔야 될 것 같지만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게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주는 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10 stories building 이렇게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는 거죠. 이게 복수라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 다음 $5짜리 지폐 $5 bill 이것도 미리 명사로 지폐잖아요. 그럼 $5짜리 이게 5가 복수니까 여기 s를 붙여야 될 것 같죠. $5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5가 뭘 꾸며요? 이 bill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어떤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s를 붙이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 우리 2번 보겠습니다. on나 on, this, that, some, any, no, another. 다음에 명사의 소유격을 직접 같이 결합하면 틀립니다. 명사의 소유격은 어파스트로피 s가 붙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거랑 얘네들을 같이 붙여서 쓰면 틀립니다. This my brother's friend. 이 나의 오빠의 친구. 우리말로 맞는 것 같죠. 근데 이건 틀리죠. 왜냐하면 이 this와 이 명사의 소유격 my brothers 이렇게 틀린다 그거죠. 그럼 어떻게 고치면 되죠? This friend of를 쓰면 됩니다. This friend of my brothers 이렇게 apostrophe s에서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네, 요걸 우리가 이제 이중 소유격이라고 하죠. 네, 들어보셨나요? 네,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 나의 책
그러면 뭐 우리말로는 뭐예요? This my book. 네, 이렇게 하면 네, 이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렇죠? This my book. 이 나의 책.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여러분들? This my book을. 이 나의 책은 그렇죠. This book. 그 다음에 뭐예요? of, 그 다음에 뭐예요? mine. 이렇게 소유대명사 mine을 쓰면 되죠. This book of mine.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무생물 명사가 주어일 때는 그 무생물 명사를 원인이나 조건처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뭐뭐 때문에 또는 뭐뭐 한다면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The heavy rain prevented me from going to school. 그 많은 비가, 이게 무생물 주어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비가 prevented, 막았다. 나를 뭐 하는 거로부터 going, 가는 것으로부터 어디에? to school, 학교에. 즉 그 말은 그 많은 비가 막았다. 내가 학교에 가는 것을. 그 말은 그 많은 비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 많은 비 때문에, 이걸 부사처럼 해석하셔야 돼요. 이게 주어지만 많은 비 때문에 이게 주어가 되는 거죠. 나는 갈 수가 없었다, 학교에. 그래서 즉 I couldn't go to school because of죠. 그죠? 뭐 때문에. because of가 뭐뭐 때문에죠. 네, 뭐뭐 때문에 because of. Because of the heavy rain. 많은 비 때문에, 폭우로 인해서 난 학교에 갈 수가 없었다. 이것도 해석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것을 여러분들 어색하게 직역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많은 비가 막았다. 내가 학교에 가는 것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많은 비로 인해서, 많은 비 때문에 나는 학교에 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가 항상 복수로 쓰이는 명사가 있죠. 우리가 절대 복수라고 하는 거죠. 버스를 갈아타다. change busses예요. 왜? 버스를 갈아타려면 두 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shake hands with. 뭐뭐와 악수하다. 악수하려면 손이 두 개가 필요하죠. 두 개, 세 개. 그래서 항상 s가 붙어야 되죠. take turns in. 번갈아 원마다. 네, 이것도 어떤 교대로 원마다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회가. turns. 네, 절대 복수형. 마지막으로 명사 앞에 전치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전치사입니까? of나 with. 이럴 때는 조금 조심해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of 다음에 이렇게 어떤 추상명사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럼 이것은 형용사가 됩니다. of importance. importance는 뭐예요? 중요성이죠. 중요성. 그러면 이것은 형용사로 important, 중요한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with 추상명사는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with is라는 건 뭐예요? 이게 쉬움이죠? 네, 쉬움입니다. 그래서 with is 하면 쉽게 easily가 됩니다. easily.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s a million. See you later. 네, 영어 참 쉽죠? 쉽죠? Easy English. 네, 또 만나요. 안녕.